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집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검안 의사를 이제 병원에 애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사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딱 봤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한 5세? 5, 6세였던 걸로 기억해요. 꼬맹이, 제일 이쁠 때죠, 남자아이. 근데 그 아이가, 욕창이 있는 거예요. 욕창은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욕창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누워있는 대개 이제 장기간, 뇌손상을 입은 환자라든지 이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식물인간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생기는 건데 아이한테 욕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감염성 질환이 있는 거예요. 감염성 질환.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병원 맞다, 죽은 거는.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해서 용감하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땐 신고 의무가 아닐 때였을 거예요. 선생님이 신고를 했고, 이제 부검을 했는데, 이 아이한테는, 각종 피부염이 있었던 거야. 이게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그리고 아이가 폐렴을 심하게 앓았는데, 병원에 안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애는 아무런 약도 처방받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가 죽은 거예요. 욕창까지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게 이거는 아동학대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아동학대고 또 아이한테 욕창이 생겼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유명하다기보다는 한번 TV에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도 제 기억으로는 신동엽 씨가 했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이 잘 키우는 좋은 엄마로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노인이나 걸릴 듯한 욕창에 온몸에 전신에 피부염 그리고 폐렴으로 사망한 거죠. 그래서 그 법정에서는 그 어머니는 아주 강경했습니다. 나는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고 이거는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저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하루 이탈 이렇게 누워서 생기는 게 아니다. 욕창은 되게 패였거든요. 이건 최소한 10일, 일주일에서 10일 이상이다. 아이가 고정된 자세였고 체위 변경도 안 됐고 아이의 피부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거다. 폐렴은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끝까지 병원을 안 데려간 거죠. 죽은 다음에 데려간 거죠, 아이를.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애가 욕창이 있었다는 거. 이게 너무 강렬했어요. 보통 욕창은 아마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알겠는데 노인분들은 이게 체위 변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꼬리뼈 있는데, 등뼈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양쪽 골반 있는데 이런 데에 생기는 건데 얘는 아이한테 생겼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오려고 지난 20년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쭉쭉 살펴봤는데 정말 많은 가슴 아픈 정인이 사건이 너무 크게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아동학대는 꽤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씀드리면 11개월 된 아이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병원 응급실로 온 거예요. 갑자기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CT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막하 출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왜 생겼을까요? 던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1세 미만의 아이는 어떻게 해도 생길까요? 흔들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뭐다 절대로 아이를 흔들지 말라고 그러죠. 과거에 흔들린 아이 증후군,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그렇게 안 불러요. 지금은 학대성 머리 손상,
근데 12개월 된 애가 경무과 출혈이 왔다? 이거는 흔든 거예요. 선생님 딱 눈치챈 거죠. 신고를 한 거야. 신고해서 경찰이 왔죠. 경찰이 부검하자 그러니까 정말 강력 항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거 우리 애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또 애를 2번 죽이냐고. 그때 유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경찰 형사님이 이거 해야 된다. 올렸고 검찰에서 영장 청구. 영장 나오면 유족의 의지랑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검했는데 머리를 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흔들었구나. 아니 던졌구나. 이건 흔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골절이 동반돼 있었어요. 던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애가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머리에 골절이 뇌출해 있다고 그러니까 애기는 넘어져서 안 생겨요. 위치 에너지가 그렇게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애를 던지고 흔들고 던졌겠죠. 흔들고 던졌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법정에 다행히 안 갔는데 형사님이 강하게 이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법의학자 다 알아냈다고. 사실은 뭐 다 알아낸 건 아니고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형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왜 둘이 동시에 그랬냐? 남자가 바람을 폈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노한 엄마가 아이를 학대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메데이아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자신의 아이를 해치는 경우를 메데이아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하는 것과 불만스러운 가정생활. 근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2케이스나 한 적이 있어서 이제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류의 사건.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 컴플렉스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지 아이들과는 독립된 인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 안에 좀 끔찍한 사건인데 이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버린 거죠.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부패가 된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제 왔어요, 부검대로.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저희 법의학자가 할 일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서 태어났는지 죽어서 태어났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아이의 작고 작은 가슴을 열어서 폐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꺼내서 어떻게 하냐? 물 위에 띄워보는 거예요. 기관지라고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그 입구를 실로 묶고 비커 같은 거 있잖아요. 컵 같은 거, 투명 컵 위에 폐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면 이 숨이 훅 들어오면서 아이의 폐가 까매져요. 그래서 폐가 둥둥 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사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 안타깝게 사망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한 번도 울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숨을 안 쉬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폐는 어때요? 공기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반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사나일 경우에는 아이의 폐가 가라앉아요. 이 컵 위에서. 그래서 법의학자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2번째 방법은 CT를 찍는 겁니다. 아이한테 CT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진짜 살아있는 아이는 CT를 잘 안 찍어요. 이 방사능 노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망한 아이니까 이제 CT를 찍은 거죠. CT를 찍으면 폐가 한 번이라도 숨을 쉬어갖고 뭐 응애응애 울면서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폐가 쪼그라져 있던 폐가 쫙쫙 펴져요. 그러면서 까맣게 보여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시면 폐가 까맣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었어요. 미성년자는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고 6일을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건. 부패가 많이 된 시신이 저한테 오니까 제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제 물 위에 뜨기도 하고 CT를 찍어 보내는 것도 있었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이 여성은 경찰한테 조사를 받을 때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겁나고
자기가 너무 키울 능력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정이.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이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는 그렇게 이제 순순히 영아 살해 이를 인정했는데 검찰로 넘어가니까 변호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애가 죽어서 태어났다. 근데 왜냐하면 부패가 되면 문제가 이 부패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몸을 부패, 썩게 하는 거는 뱃속에서 시작돼요. 뱃속 어디요? 대장. 그러니까 우리 대장균이 이제 이 부패를 시작하게 하는 요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스를 만들어내요. 부패 가스를. 여러분은 맞기를 평생 맞지 않기를 기원하는 시신 냄새라는 게 약간 황 냄새 같은 거거든요. 황이랑은 또 다른데 묘한 냄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균이 만들어낸 부패가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스가 막 방울방울 이렇게 가스가 차니까 몸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 위에 이렇게 띄우는 거 이거는 부패가스 때문에 뜰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CT를 찍었어요. 사진을 보면 까맣게 폐도 있지만 간 같은 데 보면 이게 방울방울이 있어요. 근데 그 방울이 작아요. 근데 폐는 전체가 까매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가 돼서 이렇게 조금씩 방울이 생긴 거랑 하고 숨을 쉬었던 거랑은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봐라. 이거 숨 쉰 거다. 이제 판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대리인으로서 아니 죽어서 나왔다라 주장했다가 이제 그 CT 사진이라 이런 걸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태어난 건 맞고 살아서 이제 바꿔야죠. 변호의 방향을. 이 여성이 참 사연이 많고 불쌍하다.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다시 얘기하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가장 어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아이예요. 좀 안타깝죠?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인데요. 그때 아마 7살 아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7살 아이가 사망해서 왔는데 아이가 보통 사망했을 때 부검할 때 저희가 엑스레이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혈액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검사하는 게 이 눈 안에 유리체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 지금 이렇게 눈 딱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실제 눈은 정말 크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커요. 아무리 눈이 작아 보이는 분도 이렇게 덮고 있는 게 많아서 그렇지 실제 안구는 꽤 커요. 그 지구알 뭐 젤리인가? 지구 젤리인가? 그거 뭐 진짜 그만해요. 근데 그때 그 눈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유지가 되는 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맑은 물이. 근데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저희가 부검할 때는 그 맑은 물을 빼서 전해질이라는 걸 검사해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의 전해질이 중에 나트륨. 여러분 나트륨 아시잖아요. 소금, NaCl. 그 나트륨이 180이 넘었어요. 그러면 정상이 얼만데요? 보통 정상이 한 135에서 한 145, 150까지? 근데 180이다? 너무 높은 거예요. 나트륨이 이렇게까지 높으려면 되게 소금 중독인 거예요. 소금 중독. 소금 중독은 어디서, 법의학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 난파된 사람. 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이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근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이 중독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맞아요. 소금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를 엄마가 이제 안타깝게 계모였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계모가 학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계모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하거나 새롭게 만나셔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건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모가 아이를 한 보름 넘게 밥이랑 국에 숟가락으로 3숟가락, 4숟가락씩 소금을 타서 먹어! 그러고 물론 그거 말고도 아이한테 변기물이나 자신의 변을 먹이기도 했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스모킹건에서 무용학원 보셨던 분들이 제가 댓글을 보니까 되게 분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변을 먹이고 막 이랬는데 8년형 나왔느냐. 이 아이도 소금을 먹이고 때리고 뭐 그러다가 아이가 사망했는데 결정적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은 소금 중독이었어요.
7살 된 아이를 그러면 사망케 했으면 몇 년이 나왔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에는 마음 같아선 무기징역, 아니 똑같이 병 먹이고 소금 먹여라.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딱 이러시는데, 맞아요. 10년 나왔어요. 많이 나온 편이에요, 사실은. 옛날인데도 엄청 높게 나온 편이에요. 그 집안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엄마가 술에 좀 많이 노출됐고,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이혼하고 새로 만나신 가정이었는데, 아버지도 이제 검찰에선 기소를 했는데, 아버지는 무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맞아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정인이 사건. 아이 이름이 사실 정확히는 성이 정씨고, 이름이 인이에요, 인. 그래서 정인. 근데 그 아이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양천경찰서에서 이제 자문을 하고, 이제 보통 자문한 다음에 이제 법정에 나갈 때 사실은 법정에 나가는 게 아주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냥 가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변호사님들이 집요하게 하니까. 근데 그 사건은 안 부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를 불렀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검찰 측 증인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이유는 왜 기다렸냐면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아이를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말끔한,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교육받고 그다음에 외모가 훌륭하고 뭐 예쁘다는 게 아니라, 예쁘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가 가는 사람 있잖아요. 깔끔하고 이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았었고 아이들에게 잘해줄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외모로 봤을 때는 너무나, 왜냐하면 남편 직업도 방송국이었고 그다음에 아내분도 뭐 훌륭한 집안에서 종교적으로도 잘,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건수가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은 소아과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소아과에서 저희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런 것만 보시는, 장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막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왜 설사가 너무 심하면 애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물이 쭉쭉 빠져나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서 안심해도 되겠지만 수액을 주입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설사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뭐 약도 안 듣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약이 안 들 수도 없고 갖은 처치를 했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각종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지켜봤어요. 몰래. 교수님이. 그랬더니 엄마가 누가 있으나 없나 딱 보더니 아이한테 여러분 스쿠땡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한테 엄청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름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는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게 애를 낳게 하겠다고 한 건지 스쿠땡렌을 대량으로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계속 설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네, 신고를 했죠. 아이를 엄마한테서 분리를 하고 딱 그 약을 멈췄더니 나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민하우젠 남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있으시다고요? 독서량이 상당하시군요.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막 항해를 하다가 어디서 빠졌는데 초콜릿 바다예요. 막 지금 나오는 뭐 윙칸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다. 근데 이게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의 주인공의 이름이 민하우젠이에요. 근데 민하우젠 남작의 이름을 따서
미나우젠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미나우젠 신드롬은 뭐냐? 막 아픈 척 하는 거야. 그러면 막 관심을 끌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자기한테 자해를 해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정신병적 이 미나우젠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근데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는 게 있어요. 프록시는 아시죠? 뭐 원래 인터넷 서버에서 이 네트워크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대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는 대리 미나우젠 신드롬이에요. 이거는 보호자가 되게 아이죠. 노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막 돌보다가 막 아파요. 막 헌신적으로 돌보는데 계속 아파.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는데 너무 불쌍하다. 관심을 어디다 기울여줘요? 이 불쌍한, 가련한 엄마, 가련한 이 간병인, 뭐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는 거를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고 그래요. 이 케이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에서 아동학대에서 이걸 딱 끊었더니 바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좀 아이들 이야기라서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의학자들이 이런 거 공부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신고를 하고 이런 이유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시민으로서 신고 대상자가 아니시더라도 또는 시민의 눈으로 주변의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